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계시나요? 그 지역의 유래에 대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 예쁜 지명과 그 유래가 돋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만 생각해보니까 궁금하긴 한 우리나라 지명들의 어원.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은 고유 명사로도 쓰이고 보통 명사로도 쓰이는데, 이 고유 명사로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도시 서울이고, 이 보통 명사의 서울은 어느 한 국가의 수도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극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저 당시에는 한양 아니었나? 왜 서울이라고 하지? 에이 고증 오르네 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조선의 서울이 한양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순우리말인데요. 어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라의 수도이자 원래 국호였던 서라벌에서 언어가 변동되었다는 설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구려 어인 수을 혹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의 이칭인 소불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죠. 지금의 서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한양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경성이 되었고, 해방 후 광복 1주년이었던 1946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가 공식 제정되었습니다. 시 단위에서 지명이 순우리말인 곳은 아마 서울이 유일할 겁니다. 다음은 전주, 나주, 경주, 상주, 충주, 청주, 원주 등 끝에 무슨 주가 붙는 도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고려 조선시대 때부터 더 오래 잡으면 신라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큰 행정도시였습니다. 아직 전국적인 인프라망이 지금처럼 잘 잡히지 못했던 과거에는 이 몇몇 거점 도시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끝에 무슨 주가 붙는 곳들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나 역사적으로도 도시의 지위가 높았던 곳들이죠. 전주,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 경주,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 충주,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 이름을 지을 정도니 의미가 뜻깊은 거죠. 이 외에도 경남의 진주는 통일신라 시대에 도청 소재지일 정도로 한 도를 대표하는 곳이었고, 전라도 광주는 견훤이 후백제를 세울 때 처음 걸기해 기반으로 삼은 도시였죠. 같은 이름의 지명인 경기도 광주시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 중 하나였고, 경기도 광주 이씨는 정말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충남 공주는 또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고, 통일된 이후 통일신라는 꾸준히 공주를 주요 거점으로 키워냈으며, 이 명성황후를 포함한 조선시대에 왕비를 무려 4명이나 배출한 여흥민씨는 경기도 여주 거점의 집안이었죠. 그런데 무슨 주로 끝나는 이 고을들이 조선시대에는 좀 많아지니까 그 희소성이 떨어지고 그런 도시의 격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태종 이방원은 몇 개의 도시들을 뽑아 지명의 끝을 무슨 주에서 무슨 산이나 무슨 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산이 두드러지는 곳이나 강이 두드러지는 곳이겠죠. 이때 익주가 익산이 되고 인주가 인천이 되는 겁니다. 아산, 서산, 춘천, 순천도 그런 케이스죠. 물론 그 전에도 산과 천으로 끝나는 지명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 보면은 무슨 산이나 무슨 천으로 끝나는 지역들이라고 다 산이나 강이 두드러지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었다라는 건데, 실제 산이나 강이 많아가지고 그런 지명을 붙였다기보다는 무슨 산과 무슨 천으로 끝나는 지명이 무슨 주로 끝나는 최고 거점 도시들 바로 아랫단계의 큰 도시라는 의미가 더 강하답니다. 참고로 군사는 일제강점기 때 집중 육성되면서 그때 큰 도시로 발전되어 무슨 산이라는 지명이 공식화되었죠. 우리나라 지명 중엔 끝에 무슨 양으로 끝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무슨 양이란 풍수지리학에서 강의 뒤쪽에 있거나 산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흔히들 배산임수 지역이라고 하죠. 즉 끝에 무슨 양이 붙는 지명들은 도시의 규모와 무관하게 사람 살기에 자연적으로 혹은 지형적으로 참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강원도 양양은 설악산 아래에 있으면서 동해로 이어지는 남대천이라는 강 위에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천 위 그리고 관악산 아래에 있는 도시이고, 충북 단양은 남한강 위쪽과 소백산 아래에 있으며, 전남의 광양은 백운산 아래에 있으면서 이 남해로 이어지는
광양 동천이라는 강 위에 있는 도시랍니다. 서울의 옛 이름인 한양도 마찬가지죠. 북한산 혹은 북악산 아래에 있으면서 한강 위에 있잖아요. 이 외에도 지명 중에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도시였는지 혹은 어떤 지형의 도시인지 감이 딱 잡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포항, 목포, 김포, 당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항구 도시였다는 뜻이죠. 참고로 포항의 항이 항구가 아니라 이 앞글자 포가 목포의 포처럼 포구를 뜻한답니다. 당진은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라 시대에 한반도에서 중국 당나라로 갈 때 이 배편에 있는 나루터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남의 강진 역시 남해안을 접하고 있잖아요. 이 옛날 강진의 명칭이 탐진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제주도의 옛 명칭인 탐라국으로 가는 나루터였다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의 영은 과거 군사적 병영을 가리킵니다. 실제 통영은 삼도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입니다. 가평, 양평 등은 딱 듣자마자 알 수 있듯이 벌판이 두드러지는 곳이고 평택은 습지 지대여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남한산성 바로 밑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경남 하동은 섬진강 동쪽에 있다는 뜻이며 완도, 진도 등의 도는 당연히 섬을 가리킨답니다. 태안, 천안, 진안, 무안, 신안 할 때 이 안은 저는 해안가의 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편안할 안자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시 이름에 편안하다는 뜻이 있으면 어감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천안의 경우 태조 왕건이 이 지역만 편안하면은 천하가 다 태평할 거다라는 이 다소 부정적인 어감에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하며 신안의 경우 무안에서 독립해 나올 때 새로운 무안이란 뜻에서 신안군이라고 명명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의령, 보령, 창녕 같은 영은 저 고개 영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편안할 영자였더라고요. 지명 의정부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이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이성계는 고향이었던 함흥으로 가는데 옥새를 가지고 간 거죠. 이 태종 이방원은 계속 이성계를 한양에 살게 하려 했지만 이성계는 그걸 무시하고 함흥에서만 살다가 결국은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지금의 의정부를 지나치면서 그곳에 잠깐 머물렀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이 삼정승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이 전부 이성계를 아련하러 직접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삼정승이 소속된 관청을 의정부라고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저 이성계가 있는 저곳이 의정부나 다름없네 라고 말하고 다녔고 그래서 의정부라는 지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야사에 전해지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이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남원시는 과거 통일신라 시대에 수도를 보완해주는 5개의 특별 행정구역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오소경이라고 불렸는데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광역시 같은 거죠. 이 오소경이란 중원경, 금관경, 북원경, 남원경, 서원경 등 이 5개였는데 이 중 남원경이 오늘날의 남원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남의 여수는 태조 왕건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물이 너무 곱고 예쁘다는 뜻에서 고을 여자에 물수를 써서 여수라는 지명이 탄생했습니다. 태조 왕건 피셜 여수 지역 사람들은 물이 좋아가지고 인심도 좋고 여자들도 예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원래 순우리말인데 이걸 한자로 번역하거나 표기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지명들도 있습니다. 수원의 원래 순우리말 명칭은 물골이었습니다. 과거 마한 시절에 이유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곳에 모수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수란 순우리말로 연못 혹은 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런 지명이 점차 물골로 붙여졌죠. 고구려에선 이 지역을 매홀이라고 불렀는데 물과 비슷한 발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물골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물 숫자가 들어가 수성 혹은 수주로 불리다가 수원으로 최종 확정됐죠. 강원도의 철원도 원래는 쇠둘레 혹은 철두루미였는데 이걸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철원이 되었고 강릉 역시 원래 지명은 하슬라였으나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서 강릉이 되었죠. 속초의 지명 역시 속새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속초가 되었고 인제는 도시를 끼는 이 강의 모습이 기린의 발굽 같다며 그와 맞는 순우리말이 있었던 듯하고 그걸 한자로 옮길 때 기린 린자에 발굽제를 붙여서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충청도 대전도 원래 지명은 순우리말 한밭인데 여기서 한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서 대전이 된 겁니다. 전북의 김제시는 벼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라고 해서 원래는 벼골 혹은 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벼가 풍성하게 익으면 마치 황금 같잖아요.
그래서 볕 혹은 벽은 한자로 쇠 금자로 번역되었고 골은 둑 제자 한자를 써서 김제가 된 겁니다. 경상도의 부산과 울산도 각각 가마매 혹은 울매라는 순우리말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지명이죠. 전북의 임실구는 백제의 고유어 잉희를 한자어로 최대한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된 케이스고, 대구광역시의 대구도 원래는 달구라는 순우리말 지명에서 한자로 표기할 때 최대한 비슷한 발음을 찾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경남 고성엔 옛날에 6가야 중 소가야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가야란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고 실제로는 이 지역에 존재하던 국가는 곧국 혹은 고자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읒이 탈락하고 고만 남아 이 지명이 유래되었던 겁니다. 제주도는 원래 탐라라는 순우리말이었죠. 그런데 조선 태종 이방원 때 제주라는 한자식 이름이 생겼고 제주의 제는 건널 제자로 바다 건너 있다는 뜻입니다. 울릉도의 울릉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신라시대부터 이곳을 우산, 우릉, 울릉, 무릉 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독도의 독도 아마 모르셨겠지만 순우리말입니다. 돌을 뜻하는 지역 방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지명에 대한 재미난 유래를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더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